안녕하십니까. 사상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장재원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은 구치소 문제입니다. 이 구치소 문제는 제가 40살 때 국회의원이 되면서 여러분께 약속했던 일이고 재선의 임기 말에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구치소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더라, 누가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확한 상황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1년도 1월 달에 언론에서 부산구치소 교도소 강서 통합 이전 본격화라는 기사를 여러분들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게 제 초선 임기 말 201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 다 부산구치소가 강서로 통합 이전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19대 총선 때 또 공천을 받지 못하고 출마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무산되었죠.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구에 국회의원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공기업도 정부도 뒷짐, 부산구치소 이전, 사상구민만 발동동. 부산구치소 이전 문재인 나서라. 내일 우리 국민들께서 집회한다. 제 조선 의원 때 강서구로 통합 이전을 하기로 이렇게 언론에서까지 날 정도로 약속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19대 국회 임기 동안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2016년도부터 이 문제를 다시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적으로 구치소를 이전시켜야 되는 그 핵심 상황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산구치소에 이렇게 과밀하게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6년 12월 29일 날 구치소 1인당 수용 면적이 1제곱미터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구치소에 수용생활을 하고 나온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것을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모두 다 원고가 이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제가 국정감사에 나서서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가 이 부산구치소의 위헌을 방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위헌이다. 빨리 옮겨라. 라고 해서 국감장에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당위선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법무부가 이 부산구치소를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상은 이제 그 공은 부산시장에게 가게 됩니다. 부산시장의 결심이면 이제 이것은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산시장이 그 당시에 지방선거 이후에 오거돈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주당 시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었지만 저에게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이 주어집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어떻게 부산구치소를 이전시킬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여당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현미 장관마저도 거부하게 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1호 공약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의 국비 요청을 국토부가 반려하면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거돈 시장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1호 공약이 정부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 넘어와서 국토부에서도 반려가 됐기 때문에 이후 시의 국비팀은 장 의원의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장 의원에게 연일 읍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예산을 칼질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다. 특히 예결위 간사의 힘은
소위 때 더욱 발휘한다. 소소위에서 막판 심사가 진행되고 회의 내용도 철저히 비공개로 된다. 소소위에는 부산의원은 장의원이 유일하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때 오거돈 시장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이 문제는 정말 자신의 최고의 공약이고 1호의 공약이니 장의원이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 구치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거돈 시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1호 공약 경부선 철로 지하화 제가 모든 당력을 결집하고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예산 반영해드리겠다. 대신 우리 사상구민들의 이 간절하고 애절한 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해결해야 되겠다. 법무부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 이미. 국감에서 약속받았다.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해주겠느냐? 오거돈 시장은 머뭇머뭇했습니다. 3일 후인가 4일 후인가 장의원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반드시 2019년도 내에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 저는 그 약속 지킬 겁니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또 우리 부산에 경부선 철로가 지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제가 정부에 드리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 경부선 철로 지하화의 용역비를 본 예산에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구치소 이전이 결국은 오거돈 시장이 결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2019년 6월 20일입니다. 부산구치소 교도소 대저도 통합 이전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상 구민들께서 제게 끝없이 요구하고 장제원 의원이 약속을 한 일이다. 이것만큼은 너가 해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야당 의원으로서 가장 노란자인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역할을 제가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거돈 시장이 가장 필요한 예산과 사상구민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치되어지는 과정에 꿈에도 그리던 우리 구치소 이전 문제가 타결이 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재신임해 주신다 그러면 이 구치소 이전 문제는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장제원이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제원의 공약은 현실입니다.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